해보고 자기를 돌보고 아이의 생리적 욕구가 어떤지, 심리적 욕구가 어떤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조그만 움직임 그리고 소리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아이를 낮잠을 재웠을 때 교사가 그냥 다른 행동한다고, 다른 일 한다고, 아니면 부모에게 보내는 수첩에 기재를 한다고 그런 아이들의 움직임 소리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특히 영아기 같은 경우에는 입으로 모든 어떤 아이들이 입으로 가져가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이렇게 교육감을 삼킨다든지 놀잇감을 삼킨다든지 아니면 위험 요인을 이렇게 가지고 장난을 친다든지 그런 부분을 가질 수 있는데, 교사의 어떤 그런 즉각적인 반응으로 그런 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있고 소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보육교사 역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또 있겠죠. 네, 촉진자로서의 역할은 영유아가 이제 다양한 연령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별도 다를 것이고요. 남한지 여한지 발달 수준도 다를 것입니다. 좀 발달 수준에 맞춰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서 영유아 개개인 특성을 파악하고 수준에 맞는 보육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영아반 교사인데 유아 수준에 맞는 교구를 제시해서 영아들이 위험하게, 영아들이 입에 삼키거나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이나 유아도 마찬가지지만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놀잇감에서 3cm 이상 아니면 삼키기 쉬운 이런 놀잇감은 영아반에 제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발달적 특성과 수준에 맞는 보육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유아는 또 반대로 영아처럼 너무 어린 그런 좀 이렇게 완전 구조화된 그런 놀잇감보다는 반구조와 비구조화돼서 아이들이 추상적 개념도 습득하고 상상력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놀잇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보육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또한 촉진자로서 교사의 역할에서는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재교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발달에 맞는 교재교구를 준비하시고 제공을 해줘야 된답니다. 아이들은 놀잇감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인지를 하고 발달을 이끌어냅니다. 그런 아이의 발달에 맞는 놀잇감 제공은 교사의 적절한 촉진자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보육교사는 영유아기 발달을 촉진하는 강력한 조력자 역할이라는 겁니다. 교사가 지시적이지 않고 조력자, 아이의 발달을 끌어내는 조력자 역할이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육교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들 중에서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찰자의 역할은 영유아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관찰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 둡니다. 보육교사가 관찰했던 기록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하루 일과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영유아의 어떤 그런 특성적인 거 아니면 발달적인 거 일과를 집에서 가정에서 살펴봄으로써 가정과 어린이집이 연계돼서 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의 관찰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발달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미래의 발달 상태를 예측하여서 영유의 발달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조금 말이 좀 긴데, 관찰은 말 그대로 하루 일과 중에서 보육 과정 중에서 영유아를 관찰해서 교사가 특징적인 것을 체크를 해서 어머니들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친구가 또래랑 다퉜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그런 부분을 메모해서 오늘 이 친구가 또래랑 다퉈서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집에서 혹시나 뻐르퉁하면 어머니 좀 체크를 해주세요. 아니면 오늘 낮에 이 친구가 어떤 음식을 먹고 토를 했습니다. 구토를 했는데 가정에서 혹시 다시 돌봐주세요.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은 가정과 연계면 가정에서 어머니가 메모를 해서 어린이집을 전달하면 교사는 그 부분을 또 수시로 체크를 하면서 발달을 체크해보는 그런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관찰이 어려운 영아의 경우에는 교사의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발달이 어려운 영아의 경우에는 교사의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또래에 비해서 발달이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시기에는 영아의 경우는 뒤집기를 해야 되는데 교사가 한참을 여러 날을 관찰을 해도 그 또래에 못 미치는 그런 발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부모랑 한번 상담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달을 빨리 체크를 해서 끌어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아에게도 특히 중요한 교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 영유아기에는 어떻게 보면 교사의 관찰만이
그 아이가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좀 발달이 좀 더딘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교사의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육교사가 수행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전문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무엇보다도 모든 중요한 어떤 보육교사 역할 중에서 전문적인 지지자로서의 역할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지자로서의 역할에서 보육교사는 영유아기의 발달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하죠. 영아기, 유아기의 발달을 교사가 이해를 못하고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유아들을 돌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냥 요즘 아동 학대 개념으로 아이들을 폭행하는 그런 매체를 통한 뉴스를 보실 텐데 그런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아이들이 만만한 대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영아들은 발달상 많이 울죠. 보채고 이 아이들은 울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강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사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직 미성숙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영아들을 배가 고파서 우는 영아를 교사가 그 발달을 잘 모르고 얘는 왜 이렇게 많이 울어? 왜 이렇게 많이 보채? 하고 그런 부분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교사가 오히려 가져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교사가 오히려 힘들어하고 그 힘듦이 오히려 아이들한테 또 전달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데 교사는 충분히 영유아기 발달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식하고 영유아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보육교사의 전문가로서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인식하면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지속적인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영아기, 유아기, 보육교사가 아이들 발달을 잘 아신다면, 이해를 하신다면 그 발달을 잘 이끌어내시고 그 발달에 대해서 더 가미가 돼서 그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효율적인 보육교사 역할을 수행하실 거고 그리고 이런 수행을 위해서 교사 연수에 참여하고 새로운 보육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보육 과정에 적용 가능한지 살펴보고 영유아의 발달에 기여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영유아기의 발달적 특성과 보육교사의 역할에서 보육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